어머니 아버니, 이번에 은광여고 2학기 내신 담당하게 된 다원교육 황다니엘 강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최우등 졸업했고 그 다음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다원 자사관에서 민사고반이랑 고등관에서 풍문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토플과 SAT라든지 아니면 하나고랑 국제학교생 대상으로 해서 에세이 특강 같은 거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은광여고는 서술형이 많이 어려운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어떻게 라이팅 실력을 늘려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이번에 1학기 기말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객관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은광여고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객관식은 20분 정도 내로 풀어내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30분을 서술형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할 만큼 서술형이 조금 메인인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후반부 문제들이 조금 고난이도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고난이도로 출제됐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개의 지문을 합친 게 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정보량의 차이와 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지문이 사실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지문을 연결을 함으로써 지문 두 개의 공통적 차이점을 갖다가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 두 개에 대한 요약문을 빈칸을 들어갈 걸 적절히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요. 서술형 문제 같은 데에서 this라든지 아니면 it 같은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본문 내에서 찾아 쓰고 그리고 그 본문의 개념이 지칭하는 바가 대체 무엇인지 적절하게 설명해라 라는 문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요약문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객관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요약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요약문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요약문 문제가 하필이면 분사구문이라는 핵심 문법을 활용을 해서 두 개의 지문을 갖다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걸 영어로 이제 5개의 단어 이상이 겹치지 않게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조건이 조금 많이 달려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그 문제를 보면서 압박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시험지에서 어떤 식으로 좀 사고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먼저 지문을 온전히 숙지하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광여고와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들이 가끔씩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시험 문제의 서답형 7번과 같은 경우에도 베네수엘라라는 사례가 사실 지문 내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지문 밑에 집어넣음으로써 학생들이 새로운 지문을 독해하고 그리고 그 지문을 요약하고 혹은 정리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서술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식 문제를 평이하게 짧은 시간 내에 풀고 서술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이 지문을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지문이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생각이 날 만큼 조금 지문에 대해서 친숙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와 같이 각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게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핵심 소재나 아니면 본문 각각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핵심 문법을 활용한 작문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사실상 서술형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분사구문을 활용해서 이제 표현들이 겹치지 않게 적절히 패러프레이징, 즉 재진술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해한 바를 갖다가 영어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학기에서도 어떤 문법이 핵심 문법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다양한 문법을 활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법들을 활용해 이제 지문 같은 것에 요지라든지 아니면 두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들 같은 거를 좀 글을 온전하게 써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가서 동일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같은 개념을 다룰지라도 태도가 조금 두 지문 간에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겠지라는 식으로 회의하게 안이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다른 교재에 있는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지문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혹은 공통적인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지문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말로 풀어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들이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봤었을 때는 전부 다 다른 능력치로 여겨지는데 제가 시험지를 여러 이제 몇 년도 거를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은 패러프레이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번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문 속에 연속하는 5단어 이상 그대로 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조건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은광여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들을 다 지키기만 하면은 감점이 별로 되지 않는 만큼 조건을 안 지켰을 때 감점 사항도 매우 크게 들어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5단어 이상 그대로 쓰지 않으려면은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적절하게 재진술하는 능력이 분명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약문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것도 실제로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저희가 요약문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긴 지문을 갖다가 짧게 축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축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삭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본문에 사용됐던 문장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된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선지의 문제 단어를 넣었을 때 빈칸에 딱 넣으면 그 본문과 똑같은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크게 보면은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재진술 능력이 요구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 왜 이제 그 다원에서 은광여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three signals that say now is the time 이라고 했을 때 왜 이 수업을 지금 이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먼저 풍부한 자료입니다. 은광여고와 같은 경우에는 지문 각각에 대한 딥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강조하셨던 포인트 그리고 강사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출제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내용일치로 문제가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놓은 분석본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미니북을 활용한 흐름 정리라고 했습니다. 미니북이라고 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미니북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다른 데에서 가르치고 있는 외고가 있는데요. 그 외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한 학기에 총 7건 정도의 시험 범위가 나타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량의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니북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미니북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에 쓰였던 핵심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한국어로 옆에 번역한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함으로써 지문의 흐름에 맞춰서 학생들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 밑에 주장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문에 있었던 핵심 문법 같은 것까지 한 페이지 안에 작은 북 안에 정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투리 시간 같은 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 변형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 많긴 하지만 이번에 출제되었던 것 중에 해당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보통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것이겠죠? 지문 4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선지 4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A라는 개념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 4가지의 선지를 걸러내고 이 A라는 개념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그 선지 하나를 골라내야 하는 그런 좀 적용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변형 문제가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그냥 드릴식으로 반복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강사의 역량이 조금 들어가서 정성이 필요한 그런 양질의 변형 문제가 제공되는 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법을 활용해서 작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추가 어법 자료 같은 거 당연히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샘플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거는 은광여고 수업이 아니라 민사고 수업인데요. 사실 은광여고 자료도 이랑 동일하게 좀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강조했던 내용들 같은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 분홍색 표시나 노란색 표시 이거는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분홍색 표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강조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강사가 생각하기에
뭐 추론 문제라든지 내용 일치 아니면은 에세이 퀘스천 같은 부분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 같은 거를 밑에 같이 정리해 놓은 꼼꼼한 분석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피드백입니다. 사실 민사고화 같은 경우에도 앞에 초반에 에세이 2개를 쓰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LQ라는 에세이 문제를 한번 써보고 그 에세이 쓴 답변에 대해서 강사가 직접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약하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할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들처럼 학생들이 답안이 5개로 줄여지지가 않아요. 모든 학생들마다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쌓아놓은 기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답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학생들의 답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에 대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피드백도 전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전부 다 피드백을 달고 그리고 이 클리닉이 끝나는 지점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활동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깔끔한 필기입니다. 사실상 정확한 내용 정리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도 내용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지문을 갖다가 비교하거나 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응광요고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조금 헷갈리게 한 단어 같은 거 바꿔가지고 내용 일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강사이고 제가 사실상 이제 학생이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색깔 펜들 같은 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예쁘게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해내는 것들을 갖다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제 수업에서도 좀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했던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어봤을 때 선생님의 필기가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쁘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이제 왜 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공부에 동기부여도 되고 아니면은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무료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강 직전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 맞춰서 무료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무료 특강과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 대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패러프레이징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단순히 바꿔서 말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했을 때 단순히 이제 글을 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요약문 같은 데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요약문 응광요구의 출제 스타일과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단순히 이제 수업을 가르쳤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온전히 학생이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과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감점 대비 방안 같은 거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고난이도 요약문 문제풀이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네, 저희 응광요고는 8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요. 총 6+1회로 7회 진행됩니다.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클리닉이 진행되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개강 후 학생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께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소통방이라든지 아니면 과제, 리뷰 테스트, 재시험 당연히 진행됩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1회적으로 리뷰 테스트를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테스트 점수가 누적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도라든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그냥 공부하고 가르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 된 부분까지 같이 안고 가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매주 수업에서 클리닉이 끝날 때마다 학부모님들에게 사진을 찍고 피드백을 갖다가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조금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